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가운데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신형 재진입체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현지 시각 5일 0시 33분경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신형 재진입 탄두가 탑재된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다고 미 공군이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시험은 개발 시험 차원이며 발사된 미니트맨 미사일에는 기존 재진입체와 다른 신형 재진입체가 탑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신형 재진입체는 오는 2027년부터 미니트맨 3를 대체하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지상기반 전략억제, 즉 GBSD, Ground Based Strategic Deterrent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재진입체인데 이 재진입체에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는 최신 미사일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시험 발사에서 실제 탄두 대신 동일 중량의 더미탄을 탑재한 재진입체를 적용했는데요. 더미탄들은 반덴버그에서 6,750km 떨어진 태평양 마샬 제도의 콰젤레인 환초 미사일 실험장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시험이 사전에 계획된 기술적 성격의 시험 발사로 최근의 국제정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GBSD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신형 ICBM을 능가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중러가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미니트맨 3를 발사했다라는 뉴스가 우리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신형 재진입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이 미니트맨 3를 계속 써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소련,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그 탄두 숫자를 이제 서로가 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탄두의 할당량을 미국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주로 이렇게 주로 이제 몰아갔기 때문에 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인 ICBM의 가치는 좀 떨어졌던 겁니다. 이 미니트맨 3.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피스키퍼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가 역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전략무기 감축 협정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폐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구형입니다. 이 미니트맨 3가 이걸 지금 그대로 쓰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중국이 워낙 그 스타트 협정, 즉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저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워낙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니까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이 핵 전력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와서는 핵 전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니트맨 3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대지 ICBM을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탄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탄두가 바로 탄두가 있고 이제 발사체가 있는데 발사체를 새로 개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기존의 미니트맨 3 발사체에다가 새로 개발하는 탄두를 이제 꽂아서 쏜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 개발한 탄두도 제대로 다 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정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이제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충분히 어떤 그 마찰열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느냐, 이 정도만 실험을 한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따라오지 못할 첨단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탄도 미사일일 것이고 그 다탄도 미사일은 개별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다탄도 미사일 것이고 또 개별 목표를 타격하면서 회피 기동까지 하는 다탄도 미사일 것이면서 회피 기동을 하면서 또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전자전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미사일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이번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이 개별 제도립체의 외형이 제대로 탄착이 되는가 이것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개발에 성공한다면 뭐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핵전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실제로 핵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서로 간의 이 군사력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의 핵미사일의 위력이 능력이 워낙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훨씬 더 다시
한 걸음 앞서 나가는 핵미사일을 만들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포병의 곡사포탄으로 이동하는 전차나 차량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의 유력 방산업체인 레이션은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하는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포탄의 개량형으로 이동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션은 현지 시각 5일 보도 자료를 내고 엑스칼리버 S로 명명된 신형 유도포탄이 최근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미 해군 주관으로 실시된 테스트에서 이동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GPS 유도 능력이 있는 이 엑스칼리버에 세미 액티브 레이더 호밍 능력을 부여한 이 신형 포탄은 발사 직후에 표적 상공 인근까지는 GPS로 유도되다가 표적 상공에서 레이더 시크를 켜고 이동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는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엑스칼리버 S는 해군의 주말트급 구축함에 탑재된 155mm AGS 함포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요. 레이션 측은 일반 포병용 엑스칼리버 탄도 개조를 통해서 이러한 유도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군이 M982라는 제식명으로 사용 중인 엑스칼리버 탄은 40km의 사정거리에서 오차 범위 2.4m 수준의 미사일에 가까운 정밀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발당 가격이 39,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해서 전술용 미사일을 대체하는 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크루세이더라고 하는 자주포를 만들다가 2000년대 초반에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인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폐기시켜버렸죠. 그랬는데 그 크루세이더 자주포에 장착을 하기 위한 포탄이 바로 엑스칼리버였어요. 그 엑스칼리버를 지금 뭐 이렇게 개량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주말트급 구축함에서 쏘는 그 AGS 함포 포탄으로도 개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개념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똑같이 생긴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레이시온이 해상용으로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세미 액티브라고 하니까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가 스스로 이제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조사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레이저 조사를 해주면 그 레이저를 따라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탱크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면은 레이저를 어딘가에서 조사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서 때리는, 레이저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의 포탄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크루세이더를 만들 때 이게 왜 폐기됐냐?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쌌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당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 포탄 155mm 자주 포탄 한 발이 10만 달러가 넘으니까 이건 뭐 경제성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폐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그걸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동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엑스칼리버 탄을 써보니까 2.4m의 표적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자주포탄은 일반적인 우리 K9도 그렇고 일반적인 자주포탄은 40km를 날아가면은 이 공산 오차가 수백 미터입니다. 수백 미터. 한 500m씩 그냥 흩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겟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500m까지 떨어져도 명중이라고 합니다. 왜? 재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저기 탱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탱크를 정확하게 타격한다. 이건 뭐 거의 뭐 소발의 쥐잡기로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군은 TOT라고 해서 아주 많은 포탄을 일시에 이제 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쓰고 있는 엑스칼리버는 2.4m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거의 미사일급이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게 가격이 이제 39,0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로 치면 한 4,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 육군이 판단하기에 아파치 헬기가 가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쏘면 이 헬파이어 미사일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는데 이거는 39,000달러니까 아파치 헬기처럼 가서 격추될 우려도 없고, 그래서 포병의 사정거리 40km 내에 있으면 이거로 때리면은 아파치보다 훨씬 더 싸게 이렇게 뭔가를 공격 효과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엑스칼리버를 잘 쓰고 있고, 이제 그것을 더 개량해서 이제는 센티미터 단계까지 때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2.4m는 고정된 타겟을 향해서 때리는 게 2.4m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때리는데 2.4m지만 이동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미 액티브 유도 방식을 해서 이동하는 것까지 레이더로 쭉 레이저로 조사를 해주면 이 포탄이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인데, 이걸 해군에서는
함포를 가지고 적의 고속정이나 이 해군에서는 이 이제 그 AGS 함포를 한 180km까지 최대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적의 군함을 때리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또 해안선에서 상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의 탱크 하나하나를 해군에서도 때릴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사정거리가 워낙 해군용은 기니까요. 그리고 육군에서도 이제 이 자주포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이제 공격 헬기하고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훨씬 더 값싸고 안전하게 적의 기갑 차량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다. 참 이 미국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고, 이런 건 이제 그 또 무인기 이런 걸로 이제 유도를 레이저 조사를 해주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육군도 잘 보면서 우리도 정상급 자주포가 있으니까 개발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탄으로 탱크, 이동하는 탱크들 그냥 쪽집게 잡듯이 잡는 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거 참 정말로 희한한 소식인데요.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해서 미국과 결별하고 친러 행보를 보이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하고 러시아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면서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제는 러시아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진 고위급 전략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터키제 무기를 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터키는 우크라이나가 터키제 군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터키제 무기 구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는 이번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178 수송기 기술 협력에 합의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안토노프의 중형 수송기 제작 기술 일부를 터키에 제공하는 것이 이 합의의 핵심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립하며 동부 지역에서 친러 반군과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리비아의 친러 반군에 대항해서 병력을 파견하고, 또 시리아에서 러시아군 장악지역을 점령해서 푸틴 대통령의 반발을 샀던 터키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면서까지 푸틴을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에르도안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자,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완전히 지금 갈라섰죠. 왜냐하면 이 터키 같은 경우에 미국의 F-35 전투기를 개발하던 시절에 이제 JSF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국 같은 최1급 그 기술 협력국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였어요. 근데 꽤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 높은 수준의 기술 협력국의 자격을 취득해서 뭐 얼마나 기술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동체를 비롯한 일부 부품을 이제 터키에서 생산하기로도 계약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S-400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사겠다 라고 하고는 진짜 사버렸죠. 그런데 F-35라고 하는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하고 미국제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면 이 지대공 미사일의 목표는 당연히 전투기인데, 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의 목표는 당연히 지금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F-35인데 이 레이더로 비춰봤을 때 F-35가 어느 각도에서는 몇 킬로, 어느 각도에서는 몇 킬로, 이 각도에서는 몇 킬로, 이 정도로 보인다. 그러면 이 S-400이 F-35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전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터키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니들한테는 F-35 못 주겠다라고 하고는 안 주고, 지금 이제 터키와 미국 관계는 완전히 그냥 나토에서 축출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랬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급변해 버렸어요. 지금 리비아 정부군, 트리폴리에 있는 리비아 정부군은 터키가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갔습니다. 그런데 리비아 반군, 이제 벵가지죠, 반대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반군 지역은 또 러시아가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리비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터키의 동남부 지역,
예, 바로 이제 시리아하고 국경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터키가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리아 정부군을 또 러시아는 지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시리아에서 터키와 러시아가 한판 붙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렸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터키가 무기를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그것도 돈도 한 3,300만 달러 먼저 주고 지원해주고 그걸로 우리 거 사. 이건 거거든요. 야, 터키 지금 무슨 생각인지. 그러면은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러시아의 S-400이라고 하는 이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국의 엑스맨이었을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참 이 국제관계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직 국가의 이익만 있는 냉정한 세계가 바로 국제관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S-400 지대공 미사일 기술 미국에게 넘겨줄까요? 그리고 F-35 다시 도입할까요? 참 기추가 주목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